ESG 환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자동차 얘기도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문득 다른 얘기가 떠오르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연계된 얘기들이거든요. 어떤 음. 하나의 어떤 좀 조약돌 하나 던진 물결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음. 것처럼 이런 건데 오늘 이 저희가 다뤄본 주제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물결하고 관련돼서 어떤 흐름과 관련돼서 최근 저희가 빼놓은 정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이죠. 음. 차량용 반도체 품귀 음. 현상인데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생뚱맞게 불을 하나 짚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 미국 텍사스에 진짜 이번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한파가 왔대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전기가 끊긴 거죠. 근데 이제 사전에 공지를 했대요. 텍사스 주에서. 야, 이제 정전이 오니까 음. 대비를 하세요. 근데 대비를 해도 막을 수 없는 정도의 한파가 불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찾아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이 자연재해거든요. 근데 그 텍사스 오스틴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데 물론 차지하는 포션이 크진 아. 않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포션은 음. 크진 않아요. 근데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피니언, ST, 뭐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뭐 NXP 반도체 이 기업들 제가 말씀드린 음.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 상위 5위 안에 드는 아. 그러니까 이 시장을 잡고 있는 강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분들 공장이 거기서 이제 가동 멈추면 이게 이제 수급난이 생기는 건데 그렇네요. 이 문제 터지기 전부터 부족하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불을 붙은 거예요, 지금. 불이 막 붙고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말을 제가 거꾸로 했네요.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굉장히 좀 심하다.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작년에 이것 코로나랑 연관이 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다 비대면 근무했잖아요. 집에서 원격 음. 교육하고. 그러니까 컴퓨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네. 특히 노트북.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 반도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들도 이 PC가 돈이 되는구나. 음. 이쪽에 물량이 엄청 모인 거예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은 아까 말씀드린 아. 기업들은 자기 공장이 따로 있어요. 본인들 공장에서 내고 일부는 주는 거예요. 아. TSMC나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한테. 네. 근데 걔들이 죄송합니다. TSMC가 PC 쪽이나 이런 쪽이 워낙 수요가 좋으니까 이 다 그쪽을 그쪽으로 배정하고 이쪽을 가겠구나.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하고 미뤄지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게 연쇄 효과가 나가지고 자동차 업체들이 차를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는 거. 반도체 하나 없어서 못 내니까 이제 딜레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반도체 하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PC 포션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데도 연쇄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가 없는데 이러다가 잘못하면 스마트폰용 칩도 없겠다. 스마트폰용 칩 다 사자. 그래서 작년에 화웨이 제재가 터졌을 때 화웨이가 9월 전에 다 샀어요, 물건을. 그래서 한번 시장이 확 올랐었거든요. 똑같이 화웨이가 그렇게 되니까 오포, 비보, 샤오미가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서 다 산 거예요.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반도체 차량 반도체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없는 거예요, 반도체들이. 그래서 차량이 완성차가 제때 못 나오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조지현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일 거예요. 아마 3분기까지 밀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스마트폰도 지금 그런 얘기 있어요. 네, 밀릴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양극화가 생깁니다. 프리미엄은 되는데 되죠. 저가에 저가는 부족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ESG로 시작한 이 나비 효과가 이 차량용 반도체까지 왔는데 이 참 연쇄 효과가 큰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 버렸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올해는 이게 이제 다음 영상 콘텐츠에서 한번 다뤄볼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은 이제 계속 뭐 하락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보합세로 왔었고 디램 가격은 하락하다 이제 반등 조짐 디램이 좀 빠릅니다 움직임이. 그래서 1분기부터 빠르면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품기가 나버리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럼 오르겠죠? 왜냐면 생산을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그렇죠. 근데 뭐 단순하게 뭐 생산이 되는데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생산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결국은 이 IT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가장 큰 포션 차지하는 건 매년 10억대 이상이 팔리는 스마트폰 시장이거든요. 네. 작년에 올해 한 13억대 정도 한다. 이게 성장이었어요. 한 4년 만에, 5년 만에 왔던 성장치인 것 같아요. 보통 계속 역성장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올해 좀 반등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복 심리 때문에, 보복 소비 때문에 억눌린 그 펜트업 효과라고 하죠. 네.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좀 될 거야 했었는데 이 돌발 변수를 맞은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 인터넷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작년에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했거든요. 네. 하반기로 오면서. 근데 올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올해, 경기가 네.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음. 데이터 센터 투자해야지 했는데 지금 이게 터진 거예요. 터지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연쇄 효과를 좀 낼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은 주로 D램, 낸드, 메모리 반도체를 위주로 하고 비메모리 쪽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DDI나 MCU 뭐 이런 레거시 쪽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좀 프리미엄입니다만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무튼 다른 응용 반도체 쪽은 좀 이렇게 포션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로 어쩌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국내 새로운 기업들도 예, 뭐 좀 뭔가 달라질 수도 잘 있겠다라는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그 폭스바겐이나 다른 자동차 네, 브랜드 네, 네, 네. 출시가 늦어질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최근에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판매가 중단된 이유 중에 맞아요, 하나가 맞아요. 아. 그랬죠. 반도체이지 않을까에 대한 그 저희 의구심이. 유튜브 그렇군요. 채널 독자분이 그렇군요. 남겨주셨는데 권영관님이라고 제가 댓글을 보니까 반도체 부족으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일시적으로 막은 게 아닐까요?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뭔가 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다라고 증권가 애널리스트 측으로부터의 그 우려가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뭐 현대기아차는 나름 준비했다, 뭐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테슬라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뭐 본사에서도 전 세계 지사한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지침도 안무했다고 하니 아무래도 반도체 분야는 서로 간에 그 NDA 관계도 있을 뿐더러 그렇죠. 만약에 이걸 너무 다른 반도체 업체에 책임을 물리면 또 업계가 소송전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일론 머스크한테 왜 이렇게 막아놨냐 물어보지만 일론 머스크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관련된 역할이지 않겠는가 저도 추측이 되긴 합니다. 추가적인 거는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참 옛날보다 더 연결된 이 시대가 와버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ESG 경영까지 다 이제 알아봤고 보통 계획을 세우면 참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그 연말쯤 내지는 연초쯤에 이거 못해 참 아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살 빼야지 했는데 지금 15kg가 쪄버렸거든요. 네,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예. 마스크가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계획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진짜 좋겠다. 아까 그런 거. 얘기했잖아. 아니요, 하나만 이런 거 꼭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부터 해볼까요? 저는 소재 부품 장비 새로운 거지만 이런 포괄적인 걸 다룰 때마다 이 지디팟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이렇게 줄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줄이랄까? 올해는 그 줄을 참 선명하게 잘 만들어서 내 기사나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은 진짜 5분 안에 중요한 거 한번 싹 이해하고 이 괜찮았네. 요 정도? 네,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쿠팡이 뉴욕 증시 이제 상장한다고 예, 네. 설 때 발표를 해서 예, 떠들썩했었잖아요. 맞아요. 올해 이 이커머스 시장 판도 어떻게 변할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건 진짜 정말요. 저도요. 이게 코로나로 너무 앞당겨진 거잖아요. 우리 이런 맞아요. 유통과 물류 등등 해서. 근데 좀 네이버가 엄청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 산업들의 투자도 하고 손도 잡고 하면서 이제 이 판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쿠팡이 또 이제 쿠팡 원래 강자지만 또 이제 상장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 큰 총알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재편될까?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어떤 전략을 펼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계속 좀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 기자님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예, 역시. 네. 남다르시네요. 한 가지는
전기차 화재 그만 났으면 좋겠고요. 아, 그렇죠. 많이 네. 났죠, 작년에. 그쵸, 맞아요. 제가 전기차 화재가 날 때마다 이게 언제 났을까 한번 되돌아보니까 거의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맞춰서 왜 그러지? 주말에 모르겠어요. 이동량이 이게 더 많아서 주말에 그런가?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뭐 아, 예. 특정 전기차가 집중적으로 주말에 화재가 나니까 제가 어디 갔다 오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 쇼핑하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쉬어서 핸드폰 볼 때 갑자기 누군가가 네. 또 단체 카톡방에 그런 얘기 올리니까 저도 취재할 수밖에 없고 저도 또 소방서에 전화 걸 수밖에 없고 이게 정말 뭐 저는 기자로서 취재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빨리 전기차 화재 이슈 해결이 돼서 제가 매번 소방서에 전화 걸어서 사태 파악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안전을 안전을 위해서도. 네. 그렇죠. 뭐 두 번째는 일단 전기차가 앞으로 올해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와 또 테슬라 등이 서로 그냥 형평성 논란 없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특정 전기차 업체에만 불이익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조금 누구나-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누구나 좀 더 적극적인 전기차 판매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 지리팟 첫방 조금 늦게 시작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응축된 얘기들이 막 나오네요. 그래서 조 기자님 아주 훌륭하신 말씀들, 포부 네, 꼭꼭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그다음 안희정 기자님, 정말 이커머스 댓글들 막 달렸어요. 위메프랑 나머지는 어떡하냐, 어떡하냐. 억울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했거든요. 팀원도 근데 이제 IPO 준비한다고 하고 아, 그러니까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할 텐데 이제 그 그러니까요. 방식이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먹힐까 그러니까요. 규모의 경제와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게 그러니까요. 좀 주목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재밌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저는 양태형 기자 안희정 기자. 조지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